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앙커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기님의 소개를 재밌게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을을 닮아 화창한 여자 우기입니다. 다음은 아프로디테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에 의한 사랑을 위한 방송을 하는 아프로디테입니다. 다음은 존카노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달콤한 젤리 같은 남자, 부드럽고 달콤한 푸딩 같은 남자, 총카노예요. 네, 저는 젤리와 푸딩을 먹기 전에 계란찜을 먹고 싶은 지네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고 여자한테 싸싸하고 잘해주는 정광열 스포츠맨입니다. 이제 주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신장애에 대한 인권,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차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기님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제가 가졌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가졌던 편견은 정신장애인은 난동 부리는 무서운 존재이다 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에 확진을 받았을 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은 병이었는데 그 병을 제가 가지게 됐으니까 난 아니야, 난 정상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병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한 달 동안 폐쇄병동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정하기까지 진짜 몇 달이 흘렀는데요. 가족도 저를 편견을 가진 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저 조현병이에요 라고 말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가 조현병이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패기치지 않기 때문이고요.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병을 가졌어도 자신감을 갖고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은 누군가에게 먼저 상처를 주는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다가 병원에 온 사람들이 많은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이 음지에서 숨죽여 살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알리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모두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주십시오. 우기님도 저처럼 이제 인식을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괜찮겠지 하고 난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공감이 가는데요. 네네. 그런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청정 벼락 같은 그 화창한 날씨에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그런 심정이에요. 느낌을 받으셨군요. 예. 그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예.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게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예. 자신의 병식을 알고 난 사실은 이런 병이 있어라고 말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자기도 마음이 많이 아파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는 웬만하면 피하고 가고 싶다. 그렇죠.
라고도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처음에 불면증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또 심해지다가 충돌증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잠도 그쵸. 안 오고 예, 밤에는 예, 예. 그런 시절을 좀 많이 보냈거든요. 그쵸.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진이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오는 힘든 점은 없습니까? 가장 힘든 점은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은 저를 보호해 주지만 또 어느 한편으로는 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청소를 하시다가 혼잣말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정신병자를 낳아가지고. 전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었거든요. 너무 슬프고 정말 서럽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닌데 참 가족은 저한테 따스하고 테두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질문은 없습니까? 저도 그런 상처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예. 내성이 돼가지고 정말요?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저도 많이 받고 있죠. 혜린 쌤도 참 상처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잘 아물 수 있도록 스스로 많이 도닥여 주세요. 예, 저도 이렇게 내면에 네, 그런 이렇게 훈련 같은 예, 내면에 자기 방어 같은 거를 예, 많이 그쵸. 하고 있어요. 혜린 쌤도 저도 마음이 단단해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바꿔야 되나요? 예. 또 질문 없습니까? 그럼 다음에는 아프로디테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키워드를 겨울왕국 2에 우리 정신 장애인을 한번 비유해 봤어요. 그래서 겨울왕국에 댐이 있거든요. 그 댐을 조현병과 조울증에다 비유해 봤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부르는 사회적인 정신병이라는 낙인과 사회적인 모양과 미디어에서의 심신미약이라는 경계와 안전망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경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댐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 댐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비유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깨버리고 하는 것이 안 나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 나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엘사가 그것을 매직을 했는데 그게 마법이죠. 그것을 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러브, 사랑을 매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뷰티풀,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도 처음에는 조현병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낙인과 아픔, 위험으로부터의 격리 강박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막아놨다고 생각했고 자연적인 현상을 막아놨다고 댐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그 댐이 만약에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미래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엔 댐이 부서지면은 우리가 미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자연적인 현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왕국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네. 그것도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겨울왕국 저도 봤는데 거기서는 과거에 이제 있었던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들리는데 혹시 그 역사가 비밀을 진실을 알고자 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렇게 비유를 또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하는 버릇이 있어서 네. 또 질문 없습니까? 힘든 시간들을 지금
다 지나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아프기도 하고 좀 신비로운 순간이기도 한데 저도 그 어떤 부분에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서로가 약간 회복이라고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이렇게 말의 힘을 좀 지금 느끼고 있고 내 얘기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얘기가 나의 어떤 면에 와닿아서 지금 좀 저에게 좀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집안에서는 또 삼촌이 계셨어요. 실은 제 삼촌이 계셨는데 하필이면 또 조현병인지는 잘 저도 모르겠는데 우울증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래서 하필이면 진짜 좀 참담한 그런 처참하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강물에 빠져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예, 좋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정신의 장인의 편견과 정신장인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신장애 사회에서 편견이 심하고 그다음에 정신장애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복지관이 활성화만 됐으면 좋고 정신장애, 신체장애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정을 못해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장애 있을 때 표현을 잘 못해서 사회 활동을 못했지만 복지관 다녔을 때부터 사회 활동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니까 더 활달해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편집에서는 정신장애인한테 회원이고 그다음에 50인가 40살 회원들에게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스포츠맨님은 항상 이렇게 밝고 명랑하시고 그런 기분을 주셔서 좋은데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그런 힘을 얻으신 것 같아요. 역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말도 있죠. 또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또는 상대방과의 공감 형성 그런 유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잘 갖추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만남을 통해서 뭐 서로 솔직히 싸우기도 하고 처음에는 싫다가도 좋아지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유대 관계를 유지해야 조화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종칸어의 정신장애의 인권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 얘기 소재로 썼는데요. 일단 너무 폭력적이에요 라고 했고 키워드는 너무 우울해요 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아픔이 오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도 있었고 경험과 의지 박약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했을 텐데 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아플 수도 있고 누구나 의지할 수 있으면 어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병원이겠죠. 예, 당연히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병원에 이제 충격적으로서 그래서 소재를 하나 썼는데요. 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아주 활창한 날씨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로지 빛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병이 발병한 뒤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벼락이 쳤습니다. 그 뒤로 깊어지면서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우울한 날씨 계속되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토네이도가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는
안정감을 잃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화창한 날씨를 보았던 시절도 잊어버리고 점점 황폐해지고 있는 탓에 모든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썩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런 탓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힘도 없이 지낸 세월이 약 무려 5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조금씩 뜨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날씨 기후가 변화가 되었답니다. 비록 생명체들도 하나 둘씩 생겼어요. 토네이도도 그치고 하면서 바람도 서서히 돌풍에서 순풍으로 걷어가고 있었어요. 비바람에 잠긴 땅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희망 그 자체로 돌아오고 있답니다. 예, 이렇게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살아온 인생을 날씨에 비유하셨잖아요. 예, 처음엔 해가 떴지만 아플 때에는 태풍이 치고 지금은 다시 또 해가 떴다고 하는데 예. 다시 그렇게 날씨가 좋아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조울증에 걸리면서 제가 희망을 잃어버린 기간이 무려 2년. 2년이란 기간이에요. 그리고 센터를 알기 전까지 무려 1년이란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기간에서 조금씩 하나둘씩 사람들을 만나고 공감 형태도 이제 이어가고 저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내 주제를 알라라는 공장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예, 그래서 서서히 그렇게 알아가는 상태. 그리고 어우러기라는 곳에 갔다가 아프로디테니를 만났고 아프로디테니를 만나서 서서히 변화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참 좋은 연애네요. 연관성이라고 보시면 일단 연대감을 이제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서서히 거쳐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당사자분들을 만나면서 힘이 생기신 거죠. 그러니까 예, 어쩌면 저도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어요. 저 자신도 부정해왔던 시절이 생생히 기억이 남고 너무 그런 무려한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아예 부정하고 있었고 내 자신조차도.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갇혀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진짜로 너무 혼자서 이렇게 외톨이로 지낸지 무려 한 몇 년이더라? 기억도 안 나네. 한 세월이었어요, 진짜. 친구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친구도 없었고 그냥 동네 친구들만 만날 뿐이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친구 한 명이라도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1부가 끝났습니다. 아프로디테님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질문이요? 예. 아까부터 대화가 안 돼 갖고. 날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날씨가 마음을 날씨에다가 잘 예. 뭐였더라? 감정이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감정이입을 아주 잘하셨어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로디테님. 지금까지 1부를 마치겠습니다. 노래 틀어주십시오.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
줄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오오. 오오.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오오. 오오. 지금까지 서울시와 숨쉬는 미디어 교육 잡몸이 함께하는 마인드 안개꼬라지를 들었었습니다. 네, 방송 소감이 있겠습니다. 어땠어요? 뜬금없이 어땠냐고. 저번 처음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방송하면서 일단 다들 공감이라는 게 떠올랐고, 그리고 오기 선생님도 경멸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했던 그런 아픔도 있었고, 저도 또한 역시나 무시당했던 그런 경멸당하고 멸시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고, 다들 그랬던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좀 교만할 수도 있지만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이제는 인식을 하면서 조금씩 깨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정신 장애인의 인권이 더 많이 성장해서, 특히 한국에서 정신 장애인 당사자로 살기는 너무 힘들고 슬프기도 하고 철학 맞기도 하고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인 기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신 장애인의 인권이 더욱 성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저 어제도 이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기 씨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계들에 대해서 그 고령화 시대의 기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네. 그 기계를 못 만지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준 씨가 어제 에이트라는 그 책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라는 책인데 그게 AI가 그 뭐라 그러더라? AI가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이 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긴데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AI는 인권 감수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우다 보니까 AI가 우리보다 떨어지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게 바로 인권 감수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데 저기 AI는 감정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기계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또 활성화가 되면은 문제가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오늘 생각해 본 결과 우리들은 정신 장애인이지만 감정이 있는 그 사람이고 그런 인권이나 정신 장애인 인권이 바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네.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는 AI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쵸. 이런 오, 좋아요, 최고. 오호,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나도 할 말씀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한번 나라에다가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건 좀 세게 나오신 것 같은데. 예, 가만히 있지 말고. 진혜 쌤은 어떻게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인권 하면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내가 너라면, 너가 내라면, 나라면 그냥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하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단절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뭔가 아파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예, 그냥 단지 아플 뿐이니까. 예, 다 아픈 건 하나씩 있는데 예. 그 아픔에도 차별을 두는 것 같아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고 그리고 성질은 곧 본질 자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심리학에서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저서에 가면은 심리학을 특히 많이 보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유대 관계를 더 하려면은 그런 유머라든지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유머라는 것을 왜 굳이 해야 되나 이거 알아야 되나 하나 싶었는데 진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윤활유 같은 유머는 엔진 기어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책으로 배우는 인권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만나서 들어보고 내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배우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내준 목소리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숨쉬는 미디어 교육 잡몸이 함께하는 마인드 라디오 안개 꼬라지를 들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